당시 행정을 맡아서 강의를 즉시 10년 동안 중단할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잠시 멈춘 지금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가 재가동될 전망이지만 공수처 출범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정말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7월 임시국회 전망과 쟁점 사안은 무엇인지 오늘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결식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원한대로 이제 고향인 창녕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이렇게 마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박 시장 영면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소감, 어떤 느낌 갖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과는 저도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는데요. 제가 2000년에 그 총선시민연대라고 그 당시 낙천 낙성운동했던 그때 저도 이제 대학생으로서 활동을 해서 인연을 맺어왔었고 또 민변 활동하면서는 이제 민변 선배로서 계속 그 활동을 지켜봤거든요. 네. 특히나 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감을 좀 쓰긴 했는데 거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변 활동하면서 어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선례를 찾아보면 거의 다 박원순 시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요한 모든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의 이름을 놓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거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좀 안타깝게 좀 명을 달리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과정에서 다른 또 의혹 논란이 겹쳐가지고 정말 아쉽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의혹과는 별개로 또 박원순 시장의 공적을 기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체적인데요. 조문을 둘러싸고 또 갈등 양상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별세한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놓고도 여야가 대립하는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서일정 의원 전화 연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조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사실 죽음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겸손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데 그 애도 자체를 하는 것을 정치 이슈화 시킨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는 이번에 이 사태가 앞으로 향후 정치권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도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와서 정치적 사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 한국 사회 사안들이 과도하게 진영적인 쟁점이 되는 건 좀 아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너무 인정하지 않죠.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작업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고 이번 사태 역시 그런 과정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돼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법사위 소속으로 네. 또 원래 또 그런 역할 하겠다고 또 좀 국회에 들어온 것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열리긴 했지만은 아직 의사 일정도 합의가 안 된 상황이고 네. 또 국회의원들 공식 개원의 선서도 아직 안 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별려다 보니까 다시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라 다시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야당이 법사위원장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20대 국회 때 봐왔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20대 국회 때 그 야당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개혁 법안이라든가 민생 법안들 다 발목 잡기 해왔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 선거의 결과는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그 압도적인 승리를 무마시키고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결국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체계작구 심사권으로 모든 법안을
쥐고 있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거 결과 민의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이 국회부의장 추천 않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싹쓸이에 이어서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자리도 가져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까지 뭐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어서 저는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직 이제 통합당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진석 내정된 부의장 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후에 추가 논의가 당에서 없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도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국회 복귀를 사실상 선언하고 상임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뭐 인사청문회 문제라든가 예. 검찰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법사위원장을 이유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면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에도 결과적으로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분을 선정해 발표했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사실 뭐 추천위원보다는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가 더 이제 훨씬 중요한 그렇죠. 문제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모레부터 지금 이제 법은 시행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6개월 지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아직 이제 추천할 생각 별로 반응이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 더구나 야당은 지금 이제 위원 청구해 놓은 상태에서 이 결론 나온 다음에 하자라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 야당은 지금 위원 시비를 계속 가져가고 있죠. 사실 뭐 저희가 볼 때는 그 위원 시비 자체가 근거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애초에 거리가 안 된다. 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얼마 전에 법사위 회의 때도 이제 헌법재판소 저기 처장에게 저희가 질의를 좀 했는데 뭐 이 사건 중대와 시급성을 잘 알고 있어서 법처장이 법사에 출연을 했습니까? 네네 뭐 그래서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네. 한편 그 위원 논란과는 별개로 이제 공수처는 출범을 지금 해야 하고 지금 시대적인 역할과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그 작업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했죠. 예, 네. 보니까 위원 논란은 쟁점을 두 개나 같이 건드렸더라고요. 네네. 독립적인 법적 기구로서의 헌법에 들어야 한다는 얘기하고, 네. 뭐 검찰의 기소권 관련 부분에 네.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런 네. 얘기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잘못된 주장이고요. 그 검사는 그 헌법상 그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다라는 것과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있고 예. 검사와 관련된 것은 다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기구로서의 공수처 문제는요. 네, 그거 역시 검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헌법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 법에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대통령 그 하에 행정부 소속으로 두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관에서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다. 행정부의 이렇게 구성. 보십니다. 네. 네. 네, 공수처법 시행일이 지나면 여당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해찬 대표가 언급했던 그 특단의 조치를 꺼낼 거라는 분석인데요. 네. 그 특단의 조치가 야당의 비토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될 수 있을까요? 위원 추천권. 글쎄요,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좀 너무 이른 얘기가 아닐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그 공수처 운영에 관련된 공수처장 그 설치와 관련된 국회 규정을 먼저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규정을 통해서 먼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그 부분 뭐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야 합의이죠. 법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이 많이 걸릴 것이라 여야 합의를 통해서 빨리 출범시키는 것만큼 적절한 그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합의하는 게 당연히 이상적인데 네. 아까 앞에서 전망을 좀 불투명해 보시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그게? 좀 우려가 많습니다. 거리로 얘기하고 있던 법사위원장 문제도 뭐 네. 여지가 없어 보이니까요. 우려가 많은데 글쎄 이제 정치적인 합의점이나 타결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당에서 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라는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후보자 추천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되고 절대 다수 동의죠. 네. 만장일치에 가까운 맞습니다. 거죠. 그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조화에서는 야당이 추천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사실상 야당이 추천권을 갖게 되는 구조라기 때문에 정치적인 합의나 타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다. 네. 야당이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자신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할 여지가 있다라고 네, 보는군요. 다만 여야 모두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받지 않을 만한 그런 인물이 추천이 네. 되어야 되는 게 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더구나 새로 설립된 기구에다가 초대 공수처장이 될 테니까 네. 국민들도 아마 주목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또 초반에 어떻게 어느 분이 가느냐에 따라서 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초반에 아마 잘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동안의 갈등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네. 대개들 관측자들은 해결됐다기보다는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갈등이라는 것도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은 공직기강의 문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우리 헌법과 그 국가 조직법이라든가 네. 정부조직법이라든가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상급자이고 지휘자입니다. 지휘감독자입니다. 지휘감독자가 법에 따라서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 하급자인 검찰총장이 그 지휘를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그 부하 검사장들과 회의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그 심각한 공직기강의 문제이거든요. 다만 정당선거 적법서에 본인 당사자가 의문이 있다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상급자에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법무부 대한 장관한테는. 지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또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건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사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는 것을 다 따라야 되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칙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직을 걸 정도의 그 어떤 부딪히는 일들이 가끔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개입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의 공정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윤 총장 자체였습니다. 자기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계속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지휘들을 해왔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까지 해놓고서 그 부분을 지금 말을 뒤집었기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은 총장이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사실 명분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장관의 참여가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을 더 보완하는 역할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문민 통제 역할도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자면 또 이제 권력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통합당은 아마 그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 장관, 윤석열 총장 두 사람을 지금 법사위 수석시키자 여기에 지금 이제 입장문 유출 논란이 있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까지 같이 참여시키자라고 하는데 지금 네. 법사위원장은 안 된다라고 해버렸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지금 이제 그럴 여지가 없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일단 그 좀 부적절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당사자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검찰총장으로서 나와서 어떤 출석해서 해명하라 혹은 우리가 증언을 듣겠다라는 것이라면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적인 사안의 당사자를 우리가 부르는 것은 사실 좀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지금 출석하는 것은 사안에 맞지 않지 않는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현직 검찰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상식이 지켜지길 바란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처벌론의 무게를 싣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처벌론이냐 사퇴론이냐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좀 원칙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 임기는 최대한 보장하는 게 맞고 정치권에서 사퇴 얘기를 먼저 언급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직 검찰총장이라도 잘못을 하면 처벌받거나 혹은 징계를 받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한다면 보통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예. 지금 공수처가 없다라고 하면 검찰 자체의 수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감찰 방식이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아니 수사도
가능합니다. 수사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죠. 왜 그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수사 얘기 때도 항상 많이 나왔던 게 아닙니까? 수사 대상엔 제한이 없다. 수사 방식에 대한 우리가 고려나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네. 대상엔 제한이 없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그것은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네, 잘못했으면 수사도 받고 뭐 처벌받거나 징계받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사퇴를 먼저 했다라고 하면 검찰청법상, 아니, 검사징계법상 사퇴를 할 때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징계 사유 확인해서 필요하면 또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사태가 정리가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예,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얘기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문제가 됐던 정치 검찰이나 부패 검찰들이 사퇴하고 나서 자진 사퇴하고 나서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퇴하고 나서 변호사로 개업해서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그 일들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우리 더 이상 이런 21대 국회의 모습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민 의원께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된 이후에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모두 노력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네. 일반 국민들한테 쉽게 검찰 개혁 얘기하면 과연 뭘까?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만 쉽게 떠오르게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한다면 어떤 구상이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의 모든 사건의 핵심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관련 입법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관련 입법은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에 앞서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언유착 방지법이라는 법을 지금 발의해 놨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그래야겠죠. 일하겠습니다. 예. 네. 항상 윤정하셔갖고 지금 지역구가 남양주 네, 병이시던가요? 남양주 병입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남양주 병 지역구 의원님한테 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인사를 잘 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